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가요, 여러분들? 우리 설아가 미숙 아이로 태어난 이유? 우리 설아가 이제 거의 9개월쯤이었는데 뱃속에서 이제 계속 우리 설아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에서 계속 찼었거든요. 배를 계속 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에는 애가 이제 계속 발을 차고 잘 노니까 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걸 해보잖아요. 무슨 이제 아기 뭐 뱃속에서 뭐 양수 같은 걸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거, 그런 것도 싹 다 했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싹 다 했는데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설아가 이제 배 안에 잘 놀고 있어가지고 정말 걱정 없이 마지막에는 잘 있었는데, 근데 이때쯤이면 우리 설아가 발도 차고 움직일 때인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갑자기.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막 밀려와가지고 막 미친듯이 아파서 절대 그 밤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설아가 발도 안 차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지. 계속 움직이고 시드때서 밤이든 낮에는 계속 발차기를 했던 애가 갑자기 발차기도 안 하지? 나는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아프지? 근데 지금은 새벽이지? 일단 아침까지 견뎌보자 해가지고 견뎠어요.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를 갔는데 분명 그 전주만 해도 있잖아요, 양수가 되게 빵빵해가지고 뭐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있었는데, 근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양수가 막 줄어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대요. 가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들어보고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지인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교수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내 배에 있는 그 초음파를 볼 때 되게 진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진지한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막 조마조마, 남편도 막 조마조마, 나도 막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면서 하나하나 다 한 다음에 있잖아요, 막 체크를 하더라고요. 다 적어 놓더라고요,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수첩에다가. 그리고 이제 결과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일주일을 더 지켜보자. 근데 그 전에 조금만의 문제가 있어도 바로 달려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낳더라도 자연분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요? 저 자연분만 할 생각인데요 했더니, 일단은 자연분만이고 제왕절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아기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문제 중요한 건 이제 애가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조건 자연분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자. 그래서 지켜보기를 하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또 계속 아기가 이렇게 뛰는 소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발 차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좀만 이상 있으면 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대요. 일단은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대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탯줄 있잖아요. 탯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시작을 했죠, 급하게. 이제 아기는 뭐 어쨌든 다 생길 거 다 생겼고 이제는 다 이제 뭐 낳아도 되니까 일단 이제 제왕절개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수님이 수술 끝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발을 안 차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아기가 뱃속에 쑥쑥 크지 않았던 이유가, 수술을 하고 보니까 탯줄이 꼬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탯줄이 거의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꼬여버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말라져 있으면은 영양 공급을 못 한대요. 영양 공급을 못하면 아기가 이제 영양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배 안에서 잘 크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빼쭉 말라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 양수도 갑자기 확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탯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아파지고, 아기도 이제 그런 이제 발 차는 그런 형태가 이제 안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설아를 꺼냈죠. 설아를 이제 뱃속에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딱 들어갔어요. 인큐베이터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영양을 흡수를 시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만약에 수술을 있잖아요, 좀 더 늦게 하거나 그거를 내가 바로 병원에 안 달려갔으면 아기가 진짜 큰 위험에 처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특히 이대로 만약에 뱃속에 그냥 가만히 뒀으면은 영양물 있잖아, 영양물 흡수를 못해서 죽을 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잘했다고 얘기했었어요. 빨리 한 달 일찍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꺼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술을 우리 둘 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둘 다 위험하지 않게 잘 끝났고, 그리고 설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이게 이유들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상 몸무게를 태어났는데 3kg로 태어났는데 질병이 생겨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몸무게가 이제 그게 적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설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양을 흡수를 못했으니까 말랐잖아요. 말라졌으면은 되게 빼쭉 말랐으면은 몸무게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기를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영양을 공급을 시켰는데 하루 멀다 하고 쑥쑥쑥 크는 거예요. 몸무게가 확확 찌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애가 이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영양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게 문제 없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었거나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인큐베이터 들어가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약을 써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래요. 그게 다행인 거는 그냥 그 안에서 영양만 그냥 공급을 하면 알아서 쑥쑥 컸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히 몸무게를 채워가지고 나왔던 거죠. 아무 그런 문제가 없이. 그리고 태어난 지 10개월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고.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